안녕하세요. 상기한기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액티스, 콩스버그 액티스로 항해 계획을 실현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관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몇 개 찍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선생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항해 계획인지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겠네 이런 포인트를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로도 여러분들이 항해 계획 세우면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오퍼레이션 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 강의를 계속적으로 찍겠습니다. 자, 첫째, 항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브라우저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화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체크박스가 풀려 있으면 화면 중앙 혹은 내가 마우스 클릭한 장소로 스크롤 클릭한 장소로 본선의 위치가 위치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자, 항해 계획대는 브라우저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다음 먼저 항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필요한 정보를 해도가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비유에 들어가서 테마 들어가면 여기에 스탠다드와 에브리띵이 있죠.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계획 때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추가되어 있으면 좋고요. 자, 이런 정보를 추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에브리띵에서 에브리띵 모드, 그러니까 올 아더 모드에서 레이더 오버레이 기능만 제외하고 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캣 쪽이 전부 다 U로 뜨는데 현재 캣 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실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도가 공식 해도가 아닌 C맵이라는 비공식 해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뜹니다. 자, 무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항해 계획 때는 켜져 둬야 되지만 현재로서 C맵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캣 쪽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세이프티 컨투어 설정입니다. 우리 배의 본선의 홀수에 맞는 올바른 세이프티 컨투어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셨죠? 차트에서 세이프티 뎁스 세팅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배 홀수가 문제 제시했을 때 8m로 제시했었죠. 자, 8m가 세이프티 컨투어이고, 자, 우리가 그 미니멈 UKC를 10%라고 우리 문제 가정을 했다면 그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8m에서 10%를 더하게 되면 8.8m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세이프티 뎁스는 8.8 올림에서 9m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세이프티 컨투어 9m, 세이프티 뎁스는 세이프티 컨투어와 같은 깊이로 하라고 했죠. 자, 세이프티 컨투어는 우리 배 본 홀수와 같게 8로 해두겠습니다. 자, 딥 컨투어는 우리 배 홀수의 2배인 16m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루트를 그을 건데, 루트를 그는 방법은 루트 들어가서 매니지 루트 들어가서 자, 여기서 뉴 클릭하면 바로 에디 웨이포인트 리스트가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루트를 긋겠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먼저 출발지와 도착지의 경위도를 텍스트로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의 경위도를 텍스트로 입력해 두면 우리가 출발지부터 차근차근 루트를 작성해서 그을 때보다 더 신속하게 루트를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지금 만드는 루트는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대권으로 먼저 이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대권으로 먼저 이렇게 넣어두면 나중에 본래 루트를 그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최단거리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대권을 미리 만들어서 띄워두는 것입니다. 루트를 그을 때는 루팅 차트를 참고하거나
오션 패세지 포 디월드와 같은 퍼블리케이션을 참고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대권항해에서는 대권이라는 것은 두 지점의 최단거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짧은 루트를 긋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대권 루트는요, 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에딧 모드가 아닌 그냥 디스플레이 모드로 연한 점선으로 이렇게 띄워두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래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루트를 그을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드를 활용하면 뒤에 연하게라마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루트를 그으면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도착지를 입력한 이유는 이렇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바로바로 빠르게 루트를 긋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 루트 그어봤습니다. 자, 액티스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루트를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그래픽 모드에서는 레그 사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서트 웨이포인트라는 것이 뜨게 돼요. 자, 이 기능을 활용하면 빠르게 루트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가장 먼저 입력을 해두고 그 레그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를 이어주는 그 레그 사이에서 마우스 클릭한 뒤에 인서트 웨이포인트 이 기능을 활용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루트를 그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하니까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방식을 따르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쭉쭉 목적지까지 루트를 이어가는 방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루트를 긋는 것은 항해 계획 전체로 보았을 때는 그 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항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어프라이설 단계,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도상의 루트를 긋고 그 외에 노고 에어리아, 마진 오브 세이프티, 오버트라인 컨틴전시 앵커리지와 같은 이런 항해 정보들을 반영하는 플래닝, 그리고 계획된 항해 계획을 실행해보는 엑세큐션, 그리고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모니터링까지, 자, 여러 가지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루트만 긋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이 루트부터 바로 긋냐면 이렇게 계략적인 루트를 먼저 긋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부분의 루트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아까 디스플레이 해놓던 주황색 얇은 선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대권입니다. 자, 이 대권이 홋카이도를 가로지르며 가고 있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홋카이도에 근접해서 갔을 때 더 최단거리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정보를 캐치한 다음에 우리가 항해 계획을 세울 때, 홋카이도를 가깝게 붙였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겠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떨어뜨려 놓아야 안전할 것인가? 이 부분은 바로 디스턴스 오프 트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안 거리를 말하죠. 자, 이 이안 거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처의 통항량, 기상 상황, 선박의 크기, 선박의 재원 등등, 또 항해사의 개인적인 경험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안 거리를 얼마로 하라, 최소 이안 거리를 얼마로 하라 라고 조건을 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이안 거리를 그을 때 여러분들은 우측 상단의 툴에서 EBL VRM을 만들어서, 자, 왼쪽 화살표 클릭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띄워주고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항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 이쪽 홋카이도 그 아래쪽과 이안 거리를 4마일로 지정해서 선생님이 루트를 그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스가루 해협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2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이안 거리를 두고 항해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부산을 입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루트상에 장애물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 부산항에 들어가는 거, 바로 부산항 우리 저반지까지 루트가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부산항 입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루트가 있죠. 자, 이걸 먼저 그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TSS 입구까지 일단 루트를 먼저 그어 봐야겠다. 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다양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빠른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선생님이 빠르게 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서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더 빠르네 하면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앙에 장애물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런 덤핑 에어리아와 같은 곳이 항해 불가능한 지역인지 오늘 알림을 뜬 걸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산까지 루트는 개락적으로 다 그었는데요. 자, 사실 선을 긋는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렉을 연결시키고 이 선을 긋는 것이 루트를 작성하는 전부가 아니고요. 이 레그는 대권으로 할 거야, 항정선으로 할 거야, 이런 것부터 오프 트랙 설정, 그 다음에 플랜드 스피드 설정까지 전부 루트를 그을 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항이 아니고서는 대권으로 GC로 설정했을 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정선 RL로 바꿔서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은 XTD를 설정해 줄 겁니다. XTD가 뭐냐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오프 트랙인데요. 루트는 사실 선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자면, 자, 웨이포인트와 웨이포인트를 잇는 선 그 옆으로, 자, 웨이포인트의 폭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100m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항에서는 1마일, 연안에서는 900m, 그 다음 입출항에서는 100m 기준으로 해서 XTD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해 속력을 설정해 줄 건데요.
이 항해 속력은 세일링 디렉션을 참고해서 항해 계획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6노트 속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6노트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부산항은 12노트이기 때문에 12노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해 스피드 리밋, 입출항의 스피드 리밋 같은 경우에는 세일링 디렉션에 좀 꼼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항해 계획 세울 때는 관련 서적, 오프라이설 단계에서 자료 수집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기록해 두고 그것을 항해 계획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TD, 크로스 트랙 디스턴스 설정을 해볼 건데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출항 때 100m, 연한 900m, 대항에서는 1마일로 하라, 이런 조건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로스 트랙 디스턴스의 역할은요, 선박이 항해 감시 모드에서 예정된 침로를 따라서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XTD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XTD 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루트 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XTD 외에 있으면 루트 외로, 루트 밖으로 벗어나서 항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XTD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항해 계획할 때 이런 XTD까지 우리가 설정한 XTD 거리만큼, 오프 트랙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 트랙에 벗어나서 설정한 오프 트랙의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할지도 모른다, 안전이 검토되지 않은 해역을 항해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 계획할 때 오프 트랙을 계획하고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 오프 트랙을 그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좁게 해두면 항해 감시할 때 조금만 벗어나도 알람이 울리겠죠. 항로에서 벗어났다고 알람이 울리고, 되게 좁은 항해 검토할 때는 굉장히 쉽게 검토가 될 겁니다. 좁은 해역이라서. 그 대신에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항해사가 이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여유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가 되지 않았던 말이니까 너무 넓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좁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넓혀버리면 왜 문제가 되냐면, 항해 검토할 때 우리 루트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표시가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넓은 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입출항, 연안, 어디가 대항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문제에서 뭐 해역별로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대로 트랙 설정까지 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콩스버그 액디스가 오프 트랙이 늘리는 것은 좀 잘 되는데 줄이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에러가 계속 떠서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처음 시작을 100m로 다 근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보면서 늘려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일 처리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학교 실습실에 사용하고 있는 콩스버그 액디스의 문제점이지만,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기계 탓을 하기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일 처리하면 빠르겠네라는 이런 사고력도 조금 키워서 과제를 수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계략적인 루트를 긋고 XTD를 설정하고 플랜드 스피드를 입력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았는데요. 항해 계획을 하는 활동은 이것 이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죠. 다음 시간에는 노고 에어리어 설정하는 것, 그 다음
마진 오브 세이프티, 어볼트 라인, 그 다음에 컨티전시 앵커리지를 해도상에 기입하는 것을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